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고등학교 사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국쌤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와 통합적 관점, 행복의 의미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는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 등이 있는데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자면 시간적 관점은 현재 나타나는 사회 현상에 영향을 미친 과거의 자취를 따라가 시대적 배경과 맥락을 찾아내고 그때의 시대 상황과 역사적 사실을 현재와 관련지어 의미를 부여하는 관점. 공간적 관점은 어디에서와 왜 그곳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장소, 영역, 네트워크 등의 공간 정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표에 나타나는 인간 활동을 설명하는 관점. 사회적 관점은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의 행위와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 윤리적 관점은 행위의 좋고 나쁨, 옳고 그름과 관련하여 어떤 행위가 도덕적 행위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사회 구조나 제도가 어떤 가치와 규범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통합적 관점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일까요? 통합적 관점이란 사회 현상을 위에서 알아봤던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회 현상은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일어나고 사실과 가치의 문제가 함께 섞여 나타나는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가치 판단을 내림으로써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말로 하는 설명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볼까요? 먼저 기후변화의 원인을 시간적 관점에서 본다면 과거에는 기후변화의 속도가 매우 느렸으나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공간적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별 영향을 살펴보면 빙하 감소에 따라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저지대가 침수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계 다양성 감소, 이상 기상 현상 등이 일어났죠. 다음으로 사회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알아보면 법적 구속력은 없었으나 1997년 주요 선진국 37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부여했던 교토의정서, 2015년 195개 국가를 대상으로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막는 데 동참하도록 하며 구속력이 있었던 파리협정 등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를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온실가스를 오랫동안 많이 배출한 선진국은 피해를 보는 개발도상국에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하고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한 현 세대는 그 피해를 받을 미래 세대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자, 이제 행복의 의미와 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한 상태를 말하는데 행복의 구체적 기준은 지역적 여건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지역적 조건에 따라 행복의 기준이 다른데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생존에 필요한 식수 확보가, 가난한 지역에서는 일정 수준의 물질적 안정, 빈곤 탈출, 의료 혜택, 보장 등이, 차별이나 구속이 있는 사회에서는 자유보장, 민족이나 종교 갈등의 해소와 평화, 정치적 안정 등이, 종교가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에서는 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행복으로 여겨집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도 행복의 기준이 다른데 선사시대 때는 생존을 위해 식량을 확보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겼다면 오늘날에는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건강, 일과 취미, 인간관계, 사회복지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행복의 기준으로 여기고 있죠. 다음으로 잘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이 동서양의 행복론인데요. 먼저 동양에서는 무엇을 행복이라 생각했을까요? 유교에서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적 본성을 보존하고 함양하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인을 실현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청정한 불성을 바탕으로 나라는 의식을 벗어버리기 위한 수행과 중생의 구제를 위한 실천을 통해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도가에서는 타고난 그대로의 본성에 따라 인위적인 것이 더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보았는데, 세 사상 모두 행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많지 않지만 수양을 통해 인간 본성을 실현하는 것을 이상적인 삶으로 강조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행복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삶의 궁극적 목표로 보고 행복은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할 때 달성된다고 보았고, 헬레니즘 시대에는 행복은 전쟁과 사회적 혼란에 따른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특히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육체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평온한 삶을, 스토아 학파에서는 정념에 방해되지 않는 초연한 태도로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겼어요. 중세시대에는 행복은 신앙을 통해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인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 생각했고요. 근대에는 칸트의 의무론에서는 행복은 자신의 복지와 처지에 관한 만족으로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을 실천하는 사람은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보고, 벤담, 밀 등의 공리주의에서는 행복은 쾌락이며 삶의 목적으로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위를 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목적을 추구할 수 있지만 결국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은 삶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일시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이라기보다 장기간에 걸쳐 삶 전체를 통해 느끼는 지속적이고 정신적 즐거움 말이에요.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가에 대한 질문에 어찌 답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삶과 사회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복을 추구하려면 어떤 노력들을 해나가야 할까요? 먼저 물질적 욕망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절제하고 정신적 가치를 함께 추구해야 하고,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어떤 일에서 얻는 결과를 중시하는 외재적 목표보다 어떤 일로부터의 만족을 추구하는 내재적 목표를 지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내면적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리는 사회적 여건이 더불어 중시되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볼까요? 1번 문제요. 나는 특정 관점을 토대로 커피가 확산된 이유를 서술하고 있다. 나에 해당하는 관점이 무엇인지 답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커피가 전 세계로 확산된 배경으로는 18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유럽인이 식민지에서 플랜테이션 방식으로 커피를 생산한 것과 관련이 깊다. 자, 이것은 18세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유럽인이 식민지에서 플랜테이션 방식으로 커피를 생산한 것은 사회적인 맥락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가는 시간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구식 음식 문화가 보편화되고 음료 시장에서 커피 전문점이 우위를 점하자 커피 마시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자, 이것은 서구식 음식 문화가 보편화되었으니까 사회 구조가, 사회 제도가 개인한테 영향을 준 거죠. 그러므로 나는 사회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기억 관점이 필요한 이유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하나의 사회 현상을 탐구할 때는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기억 관점이 필요하다. 자, 여기에서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통합적이 되겠죠. 자, 그러면 통합적 관점에 대한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달라는 문제입니다. 기억,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종합적인 통찰력을 기를 수 있다. 니은, 개별 관점으로만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효율적이다. 디귿, 역사적 사실을 찾아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을, 사회 현상은 다양한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자, 우리 앞에서 통합적 관점이 왜 필요하다고 했죠? 사회 현상은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일어나고 사실과 가치의 문제가 함께 섞여 나타나는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가치 판단을 내림으로써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기억과 리을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죠.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서양의 행복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보았다. 이것은 맞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삶의 궁극적 목표로 보고 행복은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할 때 달성된다고 보았습니다. 2번 중세시대에는 신과의 합의를 행복이라고 보았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중세시대에는 행복은 신앙을 통해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인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3번 칸트는 도덕 법칙을 실천한 사람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 이것도 맞죠. 칸트의 의무론에서는 행복은 자신의 복지와 처지에 관한 만족으로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을 실천하는 사람이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4번 스토아 학파는 육체적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평온한 삶을 행복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틀렸죠. 육체적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평온한 삶을 행복이라고 본 것은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그러므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행복 정도를 비교하는 연구를 하였다. 첫째 집단은 돈 많은 사람이 되는 것,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목표를, 두 번째 집단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 등을 삶의 목표로 하였다. 몇 년 후 두 집단을 조사한 결과 첫째 집단보다 둘째 집단이 더 행복하다고 말했다. 자,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집단은 어떤 일에서 얻는 결과를 중시하는 외재적 목표를 중요시하고 있고 두 번째 집단은 어떤 일로부터의 만족을 추구하는 내재적 목표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까요? 보기 기억, 연구 결과 외재적 목표보다 내재적 목표를 가진 집단이 더 행복했다. 이것은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성찰하는 삶보다 현재를 즐길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죠. 디귿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맞습니다. 리을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세속의 공통된 기준을 우선해야 한다. 자, 만약에 그랬다면 첫째 집단이 둘째 집단보다 더 행복감을 느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두 번째 집단이 첫 번째 집단보다 더 행복감을 느꼈죠. 그러므로 리을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4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등학교 통합사회 1강 함께 해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잘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